Well, I may give a lot of countries breaks, but it's reciprocal, but we might be even nicer than that. You know, we've been very nice to a lot of countries for a long time. But I call it Liberation Day. April 2nd is Liberation Day. We'll be bringing some of the money back that's been taken from us. Let's be nice by using the word taken. Today, I'm pleased to announce an additional $21 billion in a new investment over the next 4 years, our largest U.S. invest ever.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압박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자동차가 향후 4년 동안 무려 31조 원을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차는 당장 트럼프발 관세를 피할 수 있는 걸까요? 현대차가 미국에 거액을 투자한다면 국내 자동차 산업은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요? 관련 내용 미국 특파원을 지낸 SBS 뉴스브리핑팀 이현식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국내에서 산불에 탄핵, 이재명 대표 2심 재판, 정신없는 사이에 지금 현대자동차가 전격적으로 통큰 대미 투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4년 동안 31조 원이라던데 이 워낙 큰 돈이어서 저는 잘 가늠이 안 되는데 얼마나 큰 투자인가요? 사실 일반 사람들은 억이 넘어가는 단위는 가늠이 잘 안 되죠. 근데 이제 그 내용으로 보면 현대차가 미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을 거의 2배 가까이 늘려가는 과정, 그다음에 아예 제철소를 미국에 짓겠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목이 넓어요. 자동차만 하는 게 아니고 철강, 부품, 물류, 또 에너지, 미래 기술 이런 것까지 다 포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총액이 4년간 21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이제 31조 원이 되는 건데요. 결국은 그 트럼프 시대의 그 관세 위협, 이게 이제 계속될 리스크라고 보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환율이 지금 계속 높지 않습니까? 이런 환율 리스크라든가 하는 것들을 안고 갈 게 아니라 아예 미국에서 철판부터 만들어서 완성차까지 만드는 과정을 그 공급망을 다 미국 안에 완비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리스크를 줄이고 장기적인 경쟁을 하겠다 이런 그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 현대차 이런 대규모 투자를 트럼프 당선 이후에 계획하고 결정한 겁니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그 현대차 고위 관계자한테 전화를 해봤습니다. 이게 정말 그 트럼프가 당선된 뒤에 정말 저렇게 심하게 하는구나라고 해서 결정한 건 아닐 것 같은데 몇 년 전부터 큰 그림을 그리던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몇 년이라고 특정하기는 좀 곤란하다. 그런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급물살을 탄 것은 맞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밝힌 그 계획을 보면 아무래도 현대차가 큰 그림을 미국 중심으로 그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현대차가 전 세계 시장에서 벌이고 있는 경쟁의 양상을 보면 드러나는데요. 현대차는 지금 중국으로부터 굉장히 거센 도전을 글로벌 시장에서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동남아라든가 중남미 같은 시장은 중국의 전기차가 중국 AI를 장착을 하고 훨씬 싼 값으로 지금 시장을 무섭게 공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럽도 비슷한 양상이고요. 그런데 중국이 넘볼 수 있는 아주 양질의 또 규모가 큰 시장이 어디냐 하면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지금 중국과 전략 경쟁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중국 차에 대해서는 수입 시장을 거의 열어주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미국에 한번 승부를 걸어야 하는 것이고 지금과 같은 국제 질서 환경에서는 한국에서 철판 가지고 차를 만들어서 미국 시장에 대량 수출한다는 게 불가능한 세상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예 철판부터 미국에서 만들자. 그리고 철판을 만드는 데 필요한 에너지까지도 미국 안에서 조달을 하자 이런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네, 자 현대차 그룹이 대미 투자를 발표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좋아했습니다. 자, 그 모습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Beautiful announcement to make. It's very exciting. Money is pouring in. We thought this was going to happen, and of Hyundai Motor Group, Jung E-sun, thank you very much. What a great honor. Hyundai is announcing a major $5.8 billion investment in American manufacturing. In particular, Hyundai will be building a brand new steel plant in Louisiana
This will be Hyundai's first ever steel mill in the United States, one of the largest companies in the world, by the way. This investment is a clear demonstration that tariffs very strongly work. Hyundai will be producing steel in America and making its cars in America. And as a result, they'll not have to pay any tariffs. You know, there are no tariffs if you... Thank you very much, Mr. President. Thank you for giving me this opportunity to speak here today. And thank you for the invitation. And congratulations on the remarkable start to your new term. It's been good. All right. It's been a great one. Today, I'm pleased to announce an additional $21 billion in a new investment over the next 4 years, our largest U.S. invest ever.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좋아하는군요. 미국 그렇습니다. 대통령 좋아하는 건 좋은데, 네. 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트럼프 2기 정부를 상대로 여러 가지 무역 조건들을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크고 좋은 카드를 너무 조건 없이 써버린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런 걱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역대 한미 정상회담을 보면 재계에서 미국과 하고 있는 거래, 투자, 구매 이런 것들을 묶어서 미국에 굉장히 통 큰 선물을 주는 것처럼 보따리를 만들어서 가곤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정상적으로 대통령이 있는 상황이라면 이제 트럼프와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것도 그 중에 하나로 포함을 시켜서 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국가 리더십이 불확실한 상황이고 이 상태가 언제 해결이 어떤 식으로 날지에 대해서 그 지금 우리 뉴스브리핑 앞 시간에도 한참 얘기를 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4월 2일 그 관세를 한참 전부터 예고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아마 그 기업 입장에서는 더 기다리기가 좀 곤란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기업들도 이제 각자 도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태에 몰렸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정의선 현대차 회장 영어하는 것도 좀 눈에 띄네요. 영어 상당히 잘하는데요. 그 얘기를 저도 주변에서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정의선 회장이 미국에서 대학원을 다녔다 그러죠. 네. 기본적으로 이제 영어가 되고 또 한 가지는 현대차가 그동안에 외국인 임원들을 많이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아예 현대차 사장도 무뉴스라고 이제 외국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통역 없이 이제 그들과 업무를 하는 상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재계 고위 인사들의 영어를 많이 이제 그 관찰하는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얘기로는 정의선 회장의 영어가 몇 년 전보다도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거라고 그래요. 네. 자, 트럼프 대통령과 정의선 회장이 같이 있는 그 공간도 좀 눈에 익네요. 네. 지난번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랑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던 자리. 네. 정확히 얘기해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당신은 카드가 없어. 이렇게 막 모욕을 하면서 혼을 냈던 그 자리 아닙니까? 주먹이 날아갈까 봐 조마조마했었죠. 예. 그 자리인가요? 거기서 몇 발짝 떨어진 다른 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이제 오벌 오피스라는 그 대통령 책상에 있는 집무실 앞에 있는 소파였고요. 네. 네, 이 자리는 그 오벌 오피스하고 작은 서재, 그다음에 작은 다이닝룸을 지나면 바로 나올 수 있는 루즈벨트 룸이라는 일종의 응접실입니다. 네, 저기는 이제 서서 저렇게 발표하고 간단한 연설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그래서 이제 그 국가 정상이 아닌 다른 귀빈들이 왔을 때 저기서 저렇게 종종 행사를 합니다. 이를테면 그 주요 국가의 외무장관이 그 백악관을 방문을 하는 경우에 사실 그 외무장관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는 것은 격이 맞지는 않으나 네. 이제 미국 대통령이 그 성의 표현을 해줄 때 저기서 이제 그 깜짝 그 이벤트를 잠깐 해줍니다. 네. 대통령이 일하다가 바쁜데 당신이 왔다 그래서 잠깐 보러 나왔어 하면서 슬쩍 나와서 악수 한번 하고 들어가고 네. 이제 그런 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집무실하고 가장 가까운 방이고요. 저기에 가서 발표를 할 수 있기까지 뭐 거의 첩보 작전에 그 준하는 네. 그런 막판까지의 또 그 밀당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인데 자기한테 온 사안에 따라서 저렇게 젤렌스키 대통령 정상인데도 막 모욕을 주고 네. 저분은 정의선 회장은 기업인인데도 저렇게 잘해주고 정말 좀 무섭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현대차 그룹 관계자들을 일일이 거명하면서 발표하는 장면도 화제가 됐습니다. 그 모습도 잠시 보겠습니다. Of Hyundai Motor Group, Jung E-sun, thank you very much. What a great honor. Vice Chairman Jay Chang, Jay, thank you. Hyundai Steel President Soo Gang Hyun.
Thank you very much, President. That's big stuff. And former Ambassador Sung Kim, thank you very much. Great honor to have all of you. 자, 국내 기업인이 미국 대통령한테 저렇게 일일이 호명을 받으면서 환대를 받는 건 전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처음이죠.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통령을 저렇게 백악관에서 공식적으로 만난 것도 아마 처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게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기업의 오너뿐 아니라 네. 가치관 참모 성격의 그렇죠. 그 전문 경영인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네. 저게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를 관여해 보신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저렇게 만든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렇죠. 저쪽 참모들과 수없이 많은 그 소통이 오가야 되고 지금 저 사람 한 사람이 이번에 미국의 공장을 늘리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들어가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하도록 만들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를 좀 취재를 해봤는데 네. 그 역할 중에 한 명을 지금 그 이름이 거명된 그 트럼프가 직접 소개한 성김 그 사장이 어느 정도는 역할을 한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아, 조한미 대사로 왔던 그 성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성김입니다. 외교관 출신. 현대차의 사장인가요?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이제 아마 자동차 생산에 관여하는 사장은 아닐 거고요. 네. 우리가 이제 대관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대협력 담당 사장쯤 되겠고.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 워싱턴에서 의회라든가 미국 정부라든가 접촉할 일이 굉장히 많고 또 워싱턴에서 미국 정부를 상대해야 되는 모든 기업들이 또 현지의 로비 업체도 써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워싱턴이라는 도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네. 지금 실세 정치 집단에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이런 정보를 풍부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성김이 트럼프 1기 정부 때 대북 특사로 활동을 한 적도 있어서 네. 공화당 쪽에도 꽤 그 발이 넓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마쿠에서 좀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고 사실 뭐 지금은 이제 우리 그 국가 리더십이 좀 공백 상태에 가깝습니다만 어쨌든 그 한미 정상회담을 또 하고 이런 그 계기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현대가 쌓은 네트워크를 정부도 좀 그 도움을 받을 그 필요가 있는 네. 그런 상황도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말하는 표정을 보면 좀 약간 속되게 얘기해서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진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현대차의 투자를 유난히 반긴 특별한 이유가 또 있습니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도 뭐 TSMC라든가 네. 그 외국의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발표를 했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좋아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아요.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정치적 상황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트럼프 취임 당시보다 조금씩 옅어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소비 관련 지표들이 조금씩 나빠지고 그다음에 그 재취업에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고용 지표도 조금씩 나빠지는 상태다 보니 트럼프에 대한 국정 수행 지지율 여론조사 수치가 조금씩 나빠져서 지금 긍정과 부정의 크로스가 일어난 상태예요. 아직은 뭐 미국이 워낙 양분대 사이기 때문에 네. 저렇게 나오고는 있지만 어쨌든 트렌드가 저렇게 됐다는 거는 트럼프로서도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런 상황에 대규모 투자를 갖고 왔는데 네. 이게 품목이 자동차와 철강 아닙니까? 네. 그 지난해 11월에 이제 그 미국 대선을 설명드릴 때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반도체보다 훨씬 더 정치적 무게가 큰 업종입니다. 고용 유발 효과가 고용 많죠. 유발효과가 크죠. 그리고 이제 자동차와 철강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또 트럼프에 대한 지지자가 될 수 있는 네. 그런 노동계층을 형성을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선물을 이런 시점에 갖고 왔다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가 굉장히 또 고마울 수밖에 없고요. 네. 더군다나 관세가 물가만 올릴 뿐이지 실제로는 별로 해결하는 문제가 없다라는 공격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트럼프 네. 입장에서는 봐라. 관세를 물린다고 하니 이렇게 좋은 기업이 이렇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어서 더욱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